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는 당연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 대란으로 응급실 수술실의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발을 동동 구르다 죽어갑니다. 그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지탱해온 대학병원, 상급병원 시스템이 전공의들의 사명감과 미래 비전을 무너뜨린 결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식하고 과격하게 의대 정원 숫자에 집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시장경제 운운했지만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며 곳곳에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든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까?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총리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민생에 다소 어려움이 아직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는 회복되는 추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 체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현격하게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내수에서는 지금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민생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은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4월 달에 4.8%, 5월 달에 5.3%, 그리고 6월 달에 6.0%, 7월 달에 6.3%를 최피크로 해서 지금은 2%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됐지만 아직도 우리 식품, 농산물 이런 쪽에서는 기후변화의 변덕스러운 그런 차원 때문에 충분히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추석 연휴에 물가를, 농산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출하를 늘리고 그리고 각종 할인 대책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민생 쪽에서 충분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지금도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TMF 사태. 지금 요즘에 언론에 잘 안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총리님, 지금 TMF 사태의 피해자들, 특히 판매자들 지금 몇 개 정도의 판매사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피해액은 물품을 판매한 말하자면 입점을 한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약 1.4조 정도 좀 경영상의 어려움을 자금의 부족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매출했던 걸 취소하고 그리고 환불해주고 한 것은 약 800억 정도 됐고 특히 중요한 거는 9월 10일 이틀 전이죠. TMF 회사들을 회생시키기로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대책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됐다는 것은 좀 다행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도적인 그러한 개선책을 정부가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는요
이 거래가 신용거래, 즉 금융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달에 가깝게 이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다른 데다 쓸 수 있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격이 신용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까지 온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개 이런 부분은 맨 첫 번에 이런 온라인 판매 이런 쪽이라는 게 좀 조그만한 소기업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큰 흑자를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아니 하면서 정부 책임이 크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의 제도적인 미비점은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일 정도를 선불로 받은 돈을 말하자면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는 이거를 일종의 에스크로 어카운트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 돈은 반드시 우리 그 판매를 하신 분들한테 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신용거래 성격이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금융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중기부가 이것을 중간에 보증한 거 알고 계십니까? 중기부가 보증을 했습니까? 네. 어떤 보증을 했어요? 사실상 이것을 중간에서 위탁 판매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보증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홍보를 했어요. 중기부가 밑에 그 브랜드도 만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거래하는 사람들 이거 중기부가 같이 홍보하고 같이 판매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보증 책임이 인정될 거라고 봅니다. 법원에서. 글쎄요, 그거는 뭐 법원에서 네. 좀 더 잘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기업들이 소규모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상당한 부분이 이런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웰페어를 증진시키는 데 그래서 도움이 되기 저는 때문에 총리님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모든 책임이 이 판매자들이 그냥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지금 가족들 전부 다 거리에 나앉고 있고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이미 줄도산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은 아까 뭐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가 선구제하고 후 구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정부가요 이걸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금리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민간에서 있는 금리보다 훨씬 낮췄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4.5% 정도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2.5%짜리도 있죠. 네. 총님 잘못 알고 계세요. 5.5 전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증료를 받고 있어요. 보증료 받는지 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 보증료율도 굉장히 낮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0.5에서 1%입니다. 보증료가. 좀 더 상세한 것이 필요하시다면은 우리 중기부 장관으로 하여금 아니 저는 뭐 그거는 제가 다 봤으니까 필요가 없고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기화로 이렇게 궁박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부가 여기서 고리대금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게 5만 개의 사가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공동 책임이 인정될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까 제가 선구제 후구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 높은 금리를 지금 5%, 6%를 받고 있어요. 이 시중금리가 지금 3.4%인데 이 말이 되냐고요? 그거는 또 변동금리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의원님. 어째서요? 아니 금융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그러면 정부가 잘못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있잖아요. 이게요 미국 같으면요 이게 집단 소송 당할 겁니다. 이거 정부가요. 필요하면 집단 소송을 당해야죠. 그러니 그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불하고 하는 그런 조치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인 것이고 1조 6천억이라는 돈을 총리님. 그분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총리님.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총리님. 없다. 이건 아니죠. 총리님. 원천적인 책임은 그만 얘기하시고요. 네.
이거 문제 있죠. 지금 굉장히 지금 피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 어떻게든 정부가 지금 책임져야 하겠죠. 그러면 아니 제일 책임은 그러한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그 그렇죠. 위메프의 경영자들이죠. IMF 에 있지만 정부도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 아니 공동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의원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십니까? 공동 책임이 되면 그거는 같이 물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책임이 있어요. 자, 첫째. 아니 일부가 도대체 5분의 1인지 6분의 1인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네. 이거요. 지금 이렇게 고리대금업 하는 거 맞습니까? 고리대금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판매자들한테 주지 않은 할 겁니까? 위메프 주인이 문제인 겁니다, 의원님. 계속 그렇게 아니 높게 받으실 우리가 거예요? 시장 시장 경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거를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미리 갚아줍니까? 제 말에 답하세요. 네. 계속 금리 이렇게 높게 받을 겁니까? 아니 지금 충분히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아니 금리가 3.3%. 도대체 보통 금리보다 2%씩 낮춰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2%씩 아니 그러면은 5.5 의원님은 도대체 몇 퍼센트로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자, 총리님. 조용히 하세요.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뭐가 잘한다는 겁니까? 피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요. 5.5에서 6%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7%씩 받고 있는 분들도 많고 형님, 말을 좀 19%씩 조심하세요. 받고 있는 분들도 방송에 다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말 그 사람들 피눈물 흘리겠네, 진짜로. 총리님, 이거 금리요 제거하세요. 무이자에 가깝게 받아야 돼, 이거. 그거는 저희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금융의 논리에 따라서 할 일이지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낮춰가지고 내 요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 누가 문제가 봐도 생기는 건 안 이거는 됩니다. 고리대금업을 하는 걸로 보이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떤 국민이 듣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고리대금은 19%씩 받는 게 고리대금입니다. 말장난하시지 마시고요. 총리님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IMF 사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 나옵니까, 의원님들? 자, 웃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웃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요. 웃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피눈물 흘려요. 네? 왜 이런 일 가지고 웃고 그래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자, 이현주 의원님, 그만하시고 질의하시죠. 자, 이제 그만하시죠. 그 사람들 보고 있으면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몇 퍼센트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감독 책임 있고 보증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오십시오. 장관님, 내수 진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가계부채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가계부채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계부채가 크면 가처분 소득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고 눌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을 했죠. 이 정부 들어서 좀 급증한 건 아니고요. 뭐 그전에도 급증했지만 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별로 관리를 못한 것도 맞죠. 그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작년, 재작년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고요. 올해 들어서 다소 좀 증가 속도가 빠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근데 네, 최근 저는 들어서 제가 볼 때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뭐라고 했냐면 시장에 맡겨서 하겠다. 그죠? 네.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사실은 금리가 굉장히 높고 경기가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었죠. 그죠? 네,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출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쪽으로 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분양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매입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저 의원님 한 말씀 드리면요. 네.
그 작년 재작년에 저희 가계 대출은 GDP 대비 가계 대출 규모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장 이게 GDP 대비로 가계 대출 비율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었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제가 경착륙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연착륙을 유도하는 그런 의도는 있었는지 네. 모르겠으나 사실은 줄였어야 되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건 맞아요. 오늘 보니까 이복현 금감원장도 그것을 사과를 하셨던데요. 그 말씀은요. 네. 그 작년 재작년 같은 건 18년 만에 네, 처음으로 최근 거를 진행이 얘기하신 네, 건가요? 그렇죠. 올해 근데 들어서도 어쨌든 올해 최근 들어서 거. 최근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월부터 최근 7월까지 거는 그럼 1월부터 인정하신다. 7월까지 네. 가계 대출은 지금 최근에 2018년의 평균 수준을 하회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 대출이 늘어난 거 주담대가 늘어나는 건 최근에 7월, 8월 달에 주담대가 늘어나는 거를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이 전체적인 가계 부채에 대한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지만 최근에 주담대가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건 경계 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수요 관리나 그런 대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와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안 좋을 때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갈 때 그냥 내버려뒀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정책 대출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선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어쨌든 집값을 떠받치는,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는 거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값이 내려갈 때 조정기에 들어가는 거 그냥 내버려뒀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이것을 집값을 어떻게든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게 이 정부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한 것이고요. 그냥 저하고 그래서 싸우시지 마시고요.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금리를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수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를 이제 내리는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금리를 자칫 이제 이렇게 쉽게 내리면 부동산 가격에 또 자극을 줄까봐 잘 못 내리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만 최근에 시중금리,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정책 금리와 관계없이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공급을 또 별로 늘리진 않았어요. 250만 원 어떻게 됐죠? 네, 250만 호에 대한 저희가 스케줄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근데 그 스케줄을 발표를 해서 근데 최근에 저희가 아시면 공사비가 그 270만 원을 네, 27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올라가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우리 공급 계획에 대한 차질이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8일 날 저희가 저희 공급 대책을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6년 동안에 42만 호 이상 저희가 공급하도록 그렇게 추가 대책으로 발표를 했고 지금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270만 원은 차질 없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 부분에 약간의 차질이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지난 8월 8일 네, 그래서 발표했습니다.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원래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계획대로 이제 늘리기로 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계획대로 잘 안 된 것 네, 같고. 계획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저 지금 보시고 있는 저 파워포인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8월 8일 날 대책을 발표를 한 거고요. 그건 저희가 속도감 있게 추진할 테니까 그 추진하는 걸 보고 다시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내수를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수 그게 살려야 됩니다. 문제잖아요. 내수 근데 살려야 가계부채는 됩니다. 관리가 잘 안 되는 거고 저는 뭐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가계부채 관리가 잘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좀 숫자를 보고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네, 안 됐다는 그런데 얘기를 숫자 가지고 여기서 말씀 주시면 자 될 것 같습니다. 내수를 그러면 금리는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내수는 아시겠지만 이제 수출이 저희가 2022년, 23년도가 저희가 위기 상황에 준하는 문제였고 저희가 수출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다행히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 상황은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수출이 좋아지면 보통 그 다음에 따라서 좋아지는 게 투자입니다.
투자 다음에 소비입니다. 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비 투자가 최근에 플러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인데 소비 중에서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는 괜찮은데 문제는 내구재 소비,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이슈, 저소득층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수로 확산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자, 먼저 건설 부분에 있어서요. 건설 투자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잘 안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8.18 대책을 발표해가지고 공급을 좀 땡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 부문이 좀 더 선도를 해가지고 그 건설 투자 부분에 공공 부문 투자를 늘리고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최근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안정화 대책도 지금 9월 중에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설 투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비 부분은 이번에 추석 민생 대책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그 관광이나 소비, 그 다음에 그 할인 쿠폰 이런 걸 그 온누리 상품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소비 진작을 네, 하는 노력을 그거 하고 제가 있고, 들었어요. 그다음 한 가지 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내수를 살기 위해서 임시 투자세 공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내구재 소비가 어렵거든요. 내구재 소비하는 개소세 인하라든지, 그다음에 그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그런 법안들을 의회 그 21대 냈다가 다시 22대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정말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장관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도 사실은 복지가 아니라 재정정책인 거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복지가 아니에요. 그건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4개월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 경로죠, 경로. 그러면 전 국민한테 지급되는 게 좀 그러면 일부,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해도 좋고 뭘 어떻게 변형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타협을 해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자라는 거예요. 근데 온누리나 이런 거나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그것을 야당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아예 듣지도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하고 효과가 별로 안 좋으면 검증해보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온누리 상품권은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누가 전 말씀은- 국민을 하재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타협해서 내수 하자니까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내수 중에서 괜찮은 것도 있지만 물론 소수지만 그다음에 온기가 확산되는데 온기가 확산이 안 된 것이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쪽입니다. 그래도 온누리 상품권은 그쪽을 타겟팅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거기다 아니 말씀하시는 타겟팅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것도 거기다 타겟팅. 그 사용 대상이 훨씬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그게 타겟팅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지역별로는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요. 네네. 장관님, 거기다 타겟팅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타겟팅하고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왜 지금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만들어진 그렇게 거를 만들면 저한테 되는 지금 거죠.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 저하고 말씀하시니까 얘기합시다.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예요. 만들어서 네. 하게. 그죠? 전 지금 만들어진 네, 제도를 들어가 말씀드린 보세요. 겁니다. 네. 네네. 그야말로 온누리 상품 얼마나 씁니까 도대체? 온누리 상품 쓰지도 않으면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은 신중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